안녕하세요. 스마트 캠핑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구매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스마트 캠핑 온라인 출고 영상 매뉴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멀리 계셔서 직접 오셔서 출고 설명을 듣지 못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출고 설명을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새로 출고 매뉴얼을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풀옵션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만약에 이제 구매하신 차가 옵션이 없는 경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상은 저희 스마트 캠핑 차량에 한해서 유효한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타 차량 같은 경우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 여러분이라든지 아니면 구매하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해 드릴 부분은 룸미러형 안드로이드 블랙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렇게 지금 처음에 초기 화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랑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이랑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보시면은 스와이프 해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더 내리시면은 모바일 핫스팟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핫스팟을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여기 톱니바퀴 설정 메뉴에서 와이파이 연결 쪽 보시면은 모바일 핫스팟 데터링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눌렀기 때문에 켜져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꺼져 있으면은 누르셔 갖고 핫스팟을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되고요. 휴대폰에서 설정이 끝나면 이제 이 룸미러 쪽을 보시면 이 톱니바퀴도 설정 부분이기 때문에 설정을 누르시고, 지금 무선 데이터 켜짐이라고 나와 있죠. 한번 꾹 눌러주시면은 네트워크 추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 전화번호 한번 잡아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 켜지기 때문에 휴대폰에 핫스팟이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실행하시고 싶으시면 내비게이션을 누르시면 팀앱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설명서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설명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제 구글 계정 알고 계신 분은 구글 계정 로그인 하셔갖고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되고요. 다시 홈으로 돌아가고 싶으실 때는 홈으로 돌아가시면 되고, 블랙박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금 블랙박스 화면 보이시죠? 그리고 후진기어를 이렇게 넣으시면 자동으로 후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파킹에 두시면은 전면 카메라가 나오고요. 그리고 되돌아가고 싶으시면 백으로 누르시면 되고, 블루투스가 연결되면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으실 수 있고, 탭을 키시면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화면도 나오고요. 일단 싱크대 쪽을 말씀드리면, 위쪽에 조명이 달려 계신 분들은 이거는 상시 전원이기 때문에 그냥 스위치 온오프로 키고 끄고 하실 수 있습니다. 배전반 쪽에 전원이 없더라도 상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키고 끄고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청소 호스는 기본적으로 20m 들어가 있는데, 지금 수전 밑에서 바로 나오는 이 부분이 오수통이고요, 안쪽이 청수통입니다. 그래서 청수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USB 수전을 누르면 이제 물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도 이제 빼실 때 오수는 이렇게 빼서 버리시면 되고요. 청수를 넣으실 때도 하나씩 빼서 청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청수 지금 제가 물을 채워서 왔는데요, 수전이랑 연결되는 호수를 밑으로 쭉 꽂으셔 가지고 호수가 밑에까지 다 닿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호수를 끝까지 다 밀어 넣어 주시면 그 다음에 오수통을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청수, 오수 연결은 다 된 거고요. 청수, 오수가 연결이 다 되면 USB 수전은 충전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펌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원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물이 나오는 거죠. 눌러주시면은 멈추고요. 그리고 밑에 밸브를 누르시면 물이 이쪽으로 쭉 빠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전원 버튼을 누르면 펌프가 움직이죠. 최대 600ml까지 물을 뽑아낼 수 있고요. 정지를 원하시면 한번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불이 켜지시면 USB 충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원 켜실 때는 위에 한번 눌러주시고 끄실 때는 눌러주시면 멈춥니다. 펌프 뒤쪽에 보시면은 USB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걸로 충전해서 사용하시는 거고, 이 하단에 맨 마지막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충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 케이블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케이블 분리하셔 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충전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그 무드등은 이렇게 한번 돌아가다가 더 이상 안 돌아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다 된 거기 때문에 억지로 끝까지 돌리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각도를 맞추셔서 적당한 위치에 맞춰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치는 위쪽에 있고 상시 전원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테이블 달려 있는 경우는 사이드 테이블 펴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테이블은 1400mm 정도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쭉 잡아당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다리가 있기 때문에 자석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리를 쭉 피셔 갖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무시동이터 토출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 조수석 바로 뒤에 발판 쪽에 있고요. 앞쪽에도 220V와 12V 소켓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전원을 사용하실 수 있고, 전원 사용하시는 방법은 뒤에서 한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전원이 다 차단된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 불이 들어온 것들이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가장 많이 쓰는 DC, 여기 보시면은 DC가 있고 교류 220이 있는데, 이 위에 메인 스위치들이 220과 DC가 메인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DC를 사용하신다고 하실 경우는 DC 스위치, 메인 스위치를 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인 스위치가 켜시면 그 다음부터 서브 DC 스위치들을 차례로 켜실 수가 있는데, 캠핑카에서 저희가 220을 사용하는 것은 전자레인지와 TV 요 두 가지를 220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내 등을 켜시면 이런 것들 다 DC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무드등 있는 경우는 무드등 켜시면 되는데, 없는 경우는 이제 공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무드등이 안 들어간 차량이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DC 전원을 누르시면 천장에 조명들이 들어오죠. 조명들이 들어오고, 이 조명은 개별적으로 끄실 수도 있고 광량 조절도 눌러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인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트렁크 등은 트렁크에 LED가 장착이 됐을 때 사용하시는 거고, 이거는 장착이 안 돼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오프너도 트렁크를 개방할 때 쓰는 건데, 이 스위치를 켜시면은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안에서 문을 열 때, 쉽게 문을 열 때 쓰시는 버튼들이고요. 그리고 이건 손잡이를 당겨서 문을 닫으시면 됩니다. 이 스위치에서 모든 것들 다 조작하시면 되는데요. 어닝 같은 경우도 달려 있으신 분들은 어닝 스위치를 켜시고 어닝을 작동시키면 됩니다. 그럼 어닝 리모컨은 이렇게 생긴 게 어닝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은 불이 이렇게 눌렀을 때 불이 표시되는 방향이 아래쪽 버튼입니다. 어닝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 리모컨을 눌러 보시면은 지금 LED 보이시죠? 이쪽이 접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닝이 어느 정도 작동이 되면 중간에 정지 버튼을 누르셔서 다리를 펴 주셔야 됩니다. 잠깐. 중간에 다리는 특히 이 힌지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힌지를 가장 나중에 피시고 이 가운데 있는 다리바를 먼저 당기시고 그 다음에 힌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레버로 높이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역순으로 먼저 이쪽 앞쪽에 있는 다리를 쭉 당겨 주시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끝에 있는 힌지, 이 힌지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부러지게. 이 힌지 부분도 나중에 두 번째로 빼내 주시고
다리 각도 맞춰서 펼쳐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이제 높이를 맞춰 주시고 다시 어닝을 쭉 리모컨으로 이제 열어서 쭉 밀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맞추셔 갖고 최종 다 완성이 됐을 때 각도 조절은 다시 해주시면 되고, 최대한 길게 끝까지 다 피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접히게끔 펴주셔야지 나중에 그 접으실 때도 편하게 접으실 수 있어요. 뭐 2.7m 끝까지 다 피시면 힘드니까 이 관절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접혀 있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접으실 때도 반대로 역순으로 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는 거 한번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으실 때는 이제 그 중간에 고정 나사를 풀어서 잠가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도 끝까지 반대편으로 접어 주시고, 역순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힌지 부분을 안으로 밀어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닝 다리를 이렇게 밀어 주시면 자동으로 딸깍 하면서 들어갑니다. 반대편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쪽 부분도 역순으로 볼트 체결하시고, 접합 부분에 힌지를 밀어 넣어 주시고, 나머지 다리도 밀어 넣어 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어닝 상태는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와 있죠. 그때 리모컨으로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잘 들어갔는지 이 체결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이렇게 잘 맞물려서 들어가면은 다 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동 어닝은 전동, 수동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동봉된 스틱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수동으로 돌릴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스틱을 넣어서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0V로 사용하실 때는 교류 220V 스위치를 켜주시고, 차 안에 있는 전자레인지라든지 TV를 사용하실 때는 교류 220 메인 스위치를 온 시켜주시고, 인버터 스위치를 온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220을 쓸 수 있는 것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 전자레인지 켜고 싶으시면 전자레인지 스위치를 올렸을 때 전자레인지 불 들어오죠. 그리고 TV도 사용하신다고 하시면은 TV 스위치도 키시면은 TV에 저렇게 전원 버튼이 빨갛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리모컨으로 전원 버튼을 눌러 주시면 TV에 전원이 들어오죠.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연결된 게 없이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고요. 리모컨에 홈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TV 화면이 바뀝니다. 여기서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는 휴대폰이랑 연결해서 보실 수 있고요. 휴대폰이랑 연결하시는 방법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에서 화살표 방향을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설정이란 부분이 있고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OK 버튼 눌러서 들어가시면 유선, 무선 이제 지금 연결 안 됐다고 나오죠. 그리고 무선은 연결됐다고 나오고,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연결을 해 놓은 건데 아까 핫스팟 연결하시는 거 아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와이프 하셔가지고 모바일 핫스팟 전 지금 켜져 있는데, 모바일 핫스팟을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TV 홈 버튼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네트워크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OK 버튼 눌러주시고 연결됐다고 나오죠. 저는 이제 연결된 거고, 자동 검색을 누르시면 자기의 휴대폰 뒷번호가 뜹니다. 여기서 OK 버튼 눌러주시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 누르셔서, 아니면
홈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바깥으로 메인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휴대폰이랑 연결이 됐기 때문에 편리하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는 별도로 TV 수신기를 다루셔 갖고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휴대폰에 어플에 있는 거 갖고 연결을 하실 거면은 이제 실시간 방송 어플을 까셔 갖고 TV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뒤로 가보시면은 휴대폰이랑 미러링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흑백 화면이 나오는데, 휴대폰이랑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홈 버튼 들어가시고, 그리고 메인 메뉴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뒤로 쭉 넘기면 다음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요 다음을 한 번 더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스크린 캐스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요 스크린 캐스트에서 OK 버튼 또 눌러주시면 이런 연결 준비 화면이 나오죠. 그때 휴대폰에서 스팟이 아닌 이번에는 스와이프 하셔가지고 스마트 뷰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삼성 휴대폰 기준이에요. 스마트 뷰를 누르시면은 지금 휴대폰이랑 TV랑 지금 연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핫스팟을 꺼야지 이 기능이 또 실행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 핫스팟을 끄시고, 보시면은 요 지금 TV에 있는 그게 여기에 지금 떴죠. 요걸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스마트 뷰 시작할까요? 지금 시작 누르시면 되면은 내 휴대폰에 있는 화면들이 TV로 송출이 됩니다. 스마트 뷰 화면이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내 휴대폰이랑 TV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 무료 방송 보시는 방법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플을 까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 웨이브 같은 거를 실행시켜서 화면에 띄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용해 보시면은 되실 것 같고, 이렇게 웨이브 가입하신 분들은 실시간 방송이 뜨기 때문에 방안도 예고를 방송 했습니다. 연결해 가지고 이거는 보통 법무연수원을 화면도 크게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화면 좌천지라고 돌리시면 생각하는 크게 나옵니다.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좌천시킬 사람이 더 있는 것 휴대폰이랑 아니냐, TV랑 뭐 이런 연결할 때는 생각을 이 방법을 해봐야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볼 그리고 수밖에 없죠. 취소하실 때는 요 버튼 누르시고 연결 해제 또 약간 논란이 누르시면은 됐잖아요. 취소가 그러니까 되는 이제 겁니다. 소위 말해서 문제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시거나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핑카에서 어쨌든 220을 쓰는 저희 스마트 캠핑 같은 경우는 220은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TV 요 두 개만 220V를 쓰고요. 나머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DC를 씁니다. 그래서 맥스팬 사용하시는 법도, 맥스팬을 사용하실 거면 맥스팬 스위치를 키시고, 그럼 삑 소리가 나죠. 멈춰. 보시면 맥스팬 전원을 아까 켰죠. 그리고 리모컨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는데 이 전원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화면에 액정이 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뚜껑 열리는 표시 보이시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팬 돌아가는 소리가 지금 영상에서도 잡혔을 텐데 팬이 돌아갑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밑에 보시면 에어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뺄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시원한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집어넣고 싶으실 때는 요 회전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 팬이 반대로 돌면서 바람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에어인을 눌렀고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위아래 풍향 조절을 하는 거 가지고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선풍기처럼 이렇게 70%, 그럼 팬이 더 빨리 돌면서 더 시원해지는 거고, 밑으로 내리시면 팬이 천천히 돌면서 소음도 줄어들죠. 그래서 요 위아래 버튼 가지고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전원을 끄실 때는 전원 버튼 누르시면 맥스팬은 꺼집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무시동 히터 틀어 놓으시고 뭐 그냥 팬을 안 돌리시고 환기만 하실 분들은 요 뚜껑 버튼이 있거든요. 요 뚜껑 버튼만 이렇게 누르셔도 맥스팬 뚜껑이 열리면서 자연 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으실 때는 다시 뚜껑 닫힘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위에 온도는 실내 온도랑 맞춤 온도 설정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맥스팬 사용 방법이 또 있으니까 거기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일단 전체적으로 출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라서. 같은 경우도 냉장고를 이렇게 키시면은 냉장고가 가동이 되거든요. 냉장고는 사용하시기 하루 전에 켜두셔야지 시원하게 냉장된 음식들을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2시간 걸리는 거리를 그때 가서 냉장고를 키시게 되면은 도착하셔서 시원하게 못 드세요. 그래서 최소 하루 전날에는 저녁 때 정도는 켜주시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한다는 기준으로 저녁 때 정도 냉장고만 미리 가동시켜 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배전반은 지금 전력이 99% 남아있다는 거고 300A 중에 지금 295 정도 정확한 수치를 치면 295가 남아있는 거고 이 상태로 전기를 썼을 때 36시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스위치들을 다 지금 저희가 켜놨을 때 106W 정도 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볼트수고요. 이 여기 버튼들은 세팅 버튼들이기 때문에 절대 건드시면 안 되시고 그냥 내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전 충전으로 충전하신다든지 외부 전기로 충전하셨을 때는 이 적상계가 충전 가능 시간으로 바뀝니다. 사용 시간이 아닌. 그래서 언제 뒤에 충전이 완료가 됩니다라는 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220은 APU가 달려가 있어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220V 전기를 쓰실 때 이 메인 220V 스위치를 켜 놓으시고 여기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20V 꽂아서 쓰시는 거는 여기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동봉해드린 이제 한전 충전 케이블이라는 건데 한전 충전을 설치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 한전 충전 케이블을 트렁크 밑에 같이 넣어 드립니다. 그래서 쓰시는 방법은 이렇게 손으로 열어보시면 3구 보이시죠? 이 3구 보이시는 부분을 똑같이 방향을 맞추셔서 꽂아 주시면 한전 충전으로 충전이 되면서 전기를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충전을 했을 때 시간이 바뀌었죠. 계속 지금 시간이 바뀌는데 안정화가 되면은 이 이제 남은 충전 시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지금 99%이기 때문에 5분 정도 뭐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 남은 이제 충전 시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이제 꽂아봤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이시는 암페어 수는 충전되는 이제 용량의 암페어 수인데 충전이 되고 있으면 플러스로 바뀌고요. 만약에 전기를 쓰고 있으면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참고로.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게 이제 충전이 되는 거고, 우리가 충전 방식은 주행 충전, 태양광, 한전 충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태양광을 설치했다는 건 태양광 충전이거나 아니면 시동을 걸었을 때 주행 충전이거나 한전 전기를 꽂았을 때는 이제 이 한전 충전, 이 세 가지의 충전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행 충전 같은 경우는 이 스위치들을 다 켜고 주행을 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전체 이렇게 껐을 때보다 충전되는 효율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시동 걸어서 충전하실 때는 라이트를 켜시고 충전하시면은 조금 더 빨리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충전 외부 인입 전기를 걸어서 이제 쓰시게 되면 인버터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APU가 장착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장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외부 인입 전기를 빼셨을 경우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다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APU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220V를 따로 교환해서 꽂지 않고 이 콘센트 하나 갖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시동 히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장착된 제품은 에버스페커 D2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도 뭐 인터넷 뒤져보면 많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OK 버튼하고 전원 버튼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이 OK하고 전원 버튼을 손으로 한번 꾹 누르고 계시면 ON이라고 불이 들어옵니다. 이 ON이라고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놔두시면은 이제 화면이 바뀌죠. 지금 36, 25 이렇게 바뀌죠. 24 이거는 현재 지금 실내 온도고 38도는 임의로 세팅 값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팅 값을 온도를 바꾸고 싶으시면 좌우 화살표 갖고 바꾸실 수 있고,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뀌죠. 이 바뀐 값에서 OK 버튼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제 바뀐 값으로 저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는 기본적으로 디젤 연료의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이
절반 정도 있게끔 넣고 쓰시는 게 문제 없이 쓰실 수 있는 거고, 추출관인 이제 호수가 있기 때문에 경사진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실 경우는 실제 기름량이랑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가 에러가 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겨울철 같은 데는 창문을 좀 열어놓고 주무시거나 맥스팬 환기창을 열어놓고 주무시거나, 그래서 이 환기를 조금 가급적이면 하시고 주무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기본적으로 후광이 어느 정도 이제 돌다가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이제 무시동 히터가 동작하고 있으면 이 2열 슬라이드 좀 보시면은 이쪽에서 찬바람이 좀 나오면서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바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실 분들은 미리 1시간 전부터 가동을 시켜 주셔야지 조금 더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를 끄실 때는 OK 버튼하고 전원 버튼 같이 연결되어 있죠? 이 부분 이렇게 꾹 누르고 계시면 오프라고 뜹니다. 그래서 오프 상태로 그냥 놔두시면은 자연적으로 액정 꺼지면서 나머지 그 연소를 태우고 자연적으로 무시동 히터가 꺼지게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화면은 꺼졌죠? 화면은 꺼져도 무시동 히터의 후광은 계속 좀 돌다가 꺼집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슬라이드 조리대는 운전석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 그 후크를 꽂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위에는 기본적으로 조리대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거고요. 맨 밑으로 이렇게 걸게 되면은 주행 시에 완벽하게 잠궈버리는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행하실 때는 장거리를 가시거나 주행하실 때는 맨 밑으로 걸고 주행하시면 조리대가 아예 안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다 걸고 움직이시고, 도착하셨을 때 다시 밸브를 빼서 위쪽으로 옮겨 주셔야지 슬라이드 조리대가 다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거는 반대편에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움직이실 때는 몸에 하중을 잘 실으셔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아래 밸브를 위로 들어 주시고 움직이시는 부분 쪽을 잡고 같이 몸을 기울이면서 움직이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는 싱크대 부분 이쪽을 잡아주시고 당연히 밸브는 들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브 올리고요, 밀고, 또 밸브 올리고 반대편 손 여기다 잡으시고 이렇게 미시면은 혼자서 충분히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고, 확실하게 밸브가 그 호크가 내려가야지 이 사이드 테이블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좌우로 한번 흔들어 주시면은 이 밸브가 딱 내려가면서 걸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밸브가 걸려야지 사이드 테이블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는 침상 앞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쪽은 손님분들이 열어서 보실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이쪽은 건들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굳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빨간색 부분이 DC 서킷 브레이크고, 그리고 주행 충전이 혹시나 안 될 경우 이 서킷 브레이크가 떨어져 있을 경우 주행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붙어 있어야지 주행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석 뒤쪽에 슬라이드 조리대, 그러니까 슬라이드 문을 열어 보시면 이렇게 조그마한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침상 밑에. 이 스위치는 배터리를 점프 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뒤에 아까 말씀드린 메인 전원 DC랑 220V가 꺼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스위치가 꺼져 있거든요. 만약에 방전이 되셨을 때 이 스위치를 한번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이 불이 들어왔을 때 얼른 5초 이내 운전석으로 가셔서 시동을 거시면 시동이 걸립니다. 근데 완전 방전 같은 경우는 안 되고요. 세루가 어느 정도 띠릭띠릭 쳐줄 수 있는 세루 힘이 남아 있을 때 가능한 거고, 배터리도 어느 정도 수명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뭐 배터리 수명이 거의 다 됐는데 얘로 완벽하게 시동을 걸어줄 수는 없고, 배터리 수명이 남아 있을 때,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의 용량도 어느 정도 남아 있을 때, 그리고 세루의 힘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간단하게 배터리를 점프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오늘 그 설명이 만족스럽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이제 찍긴 찍어 봤는데, 원래 출고 설명할 때 한 30분 가량 설명을 하는데 지금도 한 30분이 좀 안 되게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모든 것들을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스위치를 키시면 기존에 내가 켜놨던 스위치들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메인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개별로 이제 서브들, 그리고 220V 쓰실 때는 이 220V 스위치 올리시고 인버터 스위치 키시고 전자레인지라든지 TV 사용하시면 되고, 이 앞쪽에 있는 220V는 교류만 켜셔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만 아시면 다 아신 거예요. 자, 출고 설명 여기서, 뒤에 혹시나 이제 그 트렁크 침상 밑에 강아릴이 설치가 되는 경우는 요 밸브를 올려 주셔야지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양쪽 밸브 다 올려 주시고 당기시면, 양쪽 밸브 다 올리신 상태에서 잡고 여시면 열립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차가 만들어지거나 또 출고 매뉴얼이 좀 바뀌면 그때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메인에서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저 앞쪽에 있는 220V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버벅거리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영상 즐겨찾기로 하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보관함에 즐겨찾기가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캠핑 제품에 한해서 적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